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해운솔루션 이정호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장 분위기 일단 갈 이유가 충분한 쪽에서는 반응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슈에 또 민감하게 또 가고 있는 쪽도 있고요. 양대 시장 지금 다시 플러스권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의 종가 전략 저희와 함께 하나하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코스피의 대장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7만 전자를 만들었다가 풀었다가 만들었다가 풀었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7만 원까지 잘 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테슬라가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또 잘 가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납품에 대한 건일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 납품 관련해서 HBM4 샘플 관련한 또 썰이 돌면서 또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묻어있는 상황.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 관련해서 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은 갖고 가야 하는 자리에서는 어떤 관점이 좋을까 고민이 됩니다. 자, 사실상 임 대표님, 관세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거다라는 얘기는 누누이 있어왔던 부분이죠.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이슈를 덜어내놓고 생각해도 괜찮은 건지 그것부터 먼저 점검해 볼까요? 일단 뭐 관세 관련된 얘기들은 뭐 이미 오래전서부터 나왔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이게 사람 심리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발표가 임박했다라고 하게 되면 또 그거에 따른 불안감이 같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고요. 뭐 오늘 새벽이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와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품목 관세를 다음 주 중에 발표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품목별 관세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럼 과연 얼마만큼 이제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난주에 뭐 가장 좋았었던 건 이제 테슬라발 그런 이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뭐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이 내 이제 수익성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뭐 7만 전자를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이 만약 테슬라 납품이 원활히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향후 또 뭐 그러니까 갤럭시 S26에 들어가는 이제 AP 칩까지 같이 맞물려서 인하노 공정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다시 증가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외에 이제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이나노 공정을 삼성전자에 맡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기대감이 일단 반영돼서 7만 전자로 올라온 거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려면 뭐 AI 칩의 가장 핵심인 HBM4 D램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가 어느 정도 좀 가시권에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특정 언론 내에서 뭐 큰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단독이라고 해서 뭐 샘플을 공급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 뭐 공급된 부분은 아직 없다라고 이제 회사 측이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샘플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라는 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도 지금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은 늘 살아 있다라는 거죠. HBM3 이 12단을 사실상 AMD랑 브로드컴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에도 뭐 통과됐다 이런 썰이 사실 주말에 돌기는 했었거든요. 물론 이것에 대한 사실 확인은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이겠지만요. 기대감은 늘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오히려 반도체 가야 하는 방향이 명확하다면 긍정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정호 팀장님 다시 반도체 셈법이 좀 복잡해집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7만 원 아래가 잡을 수 있는 또 마지막 기회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는 또 놓치면 안 돼야 될 텐데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떤 판단 주십니까? 더 기다려도 괜찮다고 보세요? 7만 원 밑에서 나오는 게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아직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물론 관세 협상의 얘기가 나오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과 관세 협상을 할 때 그래도 한국한테 반도체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을 준다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은 다른 국가보다는 나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리에서 뭐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바닷가 5,500원 구간에서 7만 원까지 어떻게 본다면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가격대를 어느 정도 지켜준다. 21선까지는 한 번 정도는 터치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가격대가 67,000원에서 68,000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격대만 지켜준다라면 이제는 7만 원이 아니라 8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관세 협상 관련해가지고는 그 포인트가 어떻게 본다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그 경우엔 8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는 가능하지만 조금만 늦게 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천천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1선 지지 여부는 계속해서 확인해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오늘 캔들 기준으로 21선을 살펴보자면 한 67,000원 라인대입니다. 그렇다면 7만 원과 65,000원 사이에서는 계속 기회다라고 하는 생각은 저희가 꾸준히 견지해 가겠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의 의견으로 삼성전자 바라봤고요. 트럼프 관련한 내용은 계속해서 들리는 뉴스들 저희도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에코프로 BM 봐야죠. 사실 계속 오르기에는 그 두터운 매물벽을 과연 어떻게 헤쳐서 올라갈 것인가 우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적에서 힘을 얻고 흐름들이 어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좀 더 갔다가 꼬리를 좀 달았었는데요. 현재 구간 마찬가지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뚫어야 하는 장기 입형 라인대까지 지금 올라온 건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말고 다른 2차전 집단을 보는 게 더 좋다라는 의견 또한 있거든요. 업황으로 보기보다는 사실상 인니, 니켈 쪽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 개선이 더 크게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업황으로 볼 게 아니다라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관점 하에서는 어떤 평가 주세요? 그렇죠. 뭐 일단 실적 자체로는 뭐 전체적 시장 예상치를 이제 상회한 거는 맞고요. 뭐 지금 뭐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490억을 이제 기록을 했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방금 앵커도 얘기했듯이 니켈의 이제 인도네시아 니켈에 투자한 부분이 수익이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수익성을 크게 개선시켰다라는 부분이다. 그게 좀 불안하게 이제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뭐 회사에서는 뭐 하반기에 고객사들의 이제 신규 공장 건설, 그다음에 ESS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실적 개선세가 이제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금 시장에서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글로벌 시장 내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지금 수요량은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1월에서 6월까지 이제 올 상반기에 시장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전기차의 2차 전지 배터리의 시장 증가는 한 2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LFP 배터리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네.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가 그만큼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용 이제 양극재를 뭐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뚜렷한 이제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거보다는 3분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향후에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ESS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3분기보다는 이제 LFP 배터리를 더 많이 사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잘 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내 업체들이 미국 내에 지금 ESS 관련된 전기차나 ESS 관련돼서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월부터 IRA 그러니까 그 오빠 법안에 따라서 9월이 이제 지나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는 둔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둔화가 되면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그런 실적 측면의 개선세도 좀 둔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원체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에서도 나왔듯이 일단 바닥은 찍는 거 아니냐라는 예. 그런 이제 뭐 이런 기대감이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님도 혹시 그런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를 더 끌고 가기 위해서는 EV 쪽에서의 뭔가 가시권이 보여져야 한다로 보시는지, 지금 사실 큰 화두는 ESS인데 ESS에서 보여주는 저력으로는 이 2차 전지 내 체질 개선화 시키는 것은 좀 거리가 있다라고 보세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ESS 같은 경우는 일단 3원계로는 잘 하지 않는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이제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LFP 배터리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이제 소듐 배터리라고 불리는 나트륨 배터리로 아마 전환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LFP보다는 나트륨 배터리가 더 싸게 제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럼 과연 국내 업체들이 뭐 LFP 다음이다라고 하는 뭐 나트륨 배터리에 관련돼서도 투자가 있느냐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 현재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은 전기차가 잘 팔려야만 지금 실적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뭐 국내 3원계 배터리에 대한 판매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제한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내에서의 판매가 증가할 수는 있지만 뭐 유럽 내에서 판매가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실적 개선세가 뭐 더디게, 그러니까 더 나빠지진 않는다라고 해도 개선되는 모습이 그렇게 빠르게 나타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결국엔 키는 그럼 3원계 쪽에서 드라이빙 걸릴 만한 모멘텀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최근에 오르는 것은 그 외의 것들로 오르는 것이죠. 따라서 관망의 의견 주셨고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라는 코멘트 붙여주셨습니다. 팀장님 궁금하네요. 사실 2차 전지가 에코프로 BM이 쏘아올린 공과 함께 수급 확산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전고체단은 오늘 특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좋습니다. 리포트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도 큰 거래량 나타나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헷갈리는 시선을 바닥권부터 지금까지 올라올 때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올라왔다면 이제는 볼 게 아닌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볼 게 있다로 정리해도 되는지요? 그럼에도 볼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은 워낙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리튬 관련 종목들이 먼저 1차적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오늘장에서 전고체 관련주 그리고 미국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셀업체들도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한 차례 다 올라줬는데 그중에서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마지막에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불안감을 갖고 있었던 부분, 2차 전지가 이제 살아나냐, 안 살아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코프로비엠이 어느 정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번 상승세의 의미를 조금 더 두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와주고, 에코프로비엠까지도 잘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실적, 수급도 따라주면서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장에서 워낙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받는다라고 느끼는 거는 저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그쪽으로 가야 될 수급들이나 이런 부분이 2차 전지로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까 삼성전자를 얘기하다 빼먹었던 부분이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팔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담아가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보다는 지금의 2차 전지는 수급적인 측면으로 더욱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바닥감부터 계속적으로 올라왔지만 저는 그래도 15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5만 원이 강한 저항대 라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오늘 장에서는 약간의 윗골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12만 오늘장 기준으로는 12만 원을 또 지지를 해준다고 봤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15만 원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만 원 라인대까지는 좀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계속해서 여력은 확인이 되네요. 두 분의 의견이 일부 공통됩니다. 일부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로 챙겨보고요. 그리고 나서 빠르게 또 다음
주도 섹터 쪽으로 좀 시선을 달리하는 때가 오면 그때 또 체크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단기적 여력 오케이 사인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이오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제약바이오 얘기로 넘어가면 딱 좋을 것 같네요. 리가켄 바이오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좀 크나큰 벽과 함께 개장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의약품 쪽에서는 최대 250% 관세 매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인데, 근데 기술 이전 쪽은 좀 다르지 않을까? 플랫폼 쪽은 다르지 않을까? 우리 늘 그동안 얘기해왔었던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리가켄 바이오는 오늘 뚫고 갑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요즘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중항체랑 ADC를 섞어서 병용요법 하는 게 인기인데, 국내 기술력 있는 리가켄 바이오가 그렇다면 글로벌리 또 예쁨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오늘 장에 잔뜩 투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랠리에 또 스타트를 또 보여준 것인지, 사실 거의 전고 대비 좀 내려온 자리에서 어디 갈까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거든요. 리가켄 바이오가 오늘 좀 그 스타트 끊어준 걸까요, 대표님? 네, 일단 뭐 지금 시장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에 대한, 미국에서 이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그런 이제 관세율 그런 것 때문에 아침에 이제 뭐 낮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 계속 지금 뭐 그 낙폭을 지금 줄이고 지금 플러스 정도로 이제 전환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뭐 지금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관련돼서 일단 바이오 관련돼서 뭐 직접적으로 이제 제품을 수출하는 것보다는 이제 플랫폼 관련돼서 수출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시장에서는 주목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리가캠이나 하면 페트론 같이 이렇게 관련된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플랫폼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하고는 상대적으로 조금 무관한, 어차피 미국 내에 있는 빅파마기 때문에 뭐 생산은 뭐 미국에서 한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로열티 같은 수입은 뭐 그런 관세와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좀 주목도를 높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ADC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DC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신약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런 이제 ADC와 관련된 부분은 뭐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그런 이제 관점에서 뭐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플랫폼 쪽은 걱정할 거 없다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마음에 드는 거 골라도 된다? 이렇게 좀 정리도 괜찮을까요? 일단 뭐 플랫폼 관련된 쪽들은 일단 전부 다 지금 기술 수출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죠.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술 수출을 했거나 아니면 특히 한 종목보다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기업이 아마 시장 내에서는 좀 더 관심사항을 좀 크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인벤티지나 아니면 뭐 브루노이 같이 이렇게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쪽으로 조금 더 아직까지는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네. 기대감 살아있는 쪽에서 제한적으로 좀 봐야 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올랐다라는 점에서는 관망 의견을 주셨는데, 팀장님. 제약바이오 사실 그 이전에 움직였을 때, 와,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오나 보다 해서 들어가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한번 눌렸다가 지금 다시 리가켄 바이오가 올려준 거잖아요.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보세요? 오늘장의 상승은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이 네네. 들고 있어요. 지금 가격대로 마감을 한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리가켄 바이오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를 달성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오늘장에 나오는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직전에 올라갈 때는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오늘장은 거래량이 평소에 약 2배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8% 거의 이제는 곧 있으면 두 자릿수까지도 육박하는 모세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팔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렇게 가볍게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전고점 돌파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매물대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쉽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전고점까지도 돌파될 가능성이 있고, 오늘장에서 나오는 거래량 종가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충분히 이제는 상승 시그널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네요. 네, 오늘 또 새롭게 알아가는데 오히려 가볍게 올랐고, 네, 맞습니다. 대신
조건은 있겠습니다. 종가를 지금 구간에서 잘 지켜주는가. 네, 가볍게 예. 올라간다는 게 약간 키포인트이지 않나. 예. 가볍게 올라간다는 거는 팔 사람들이 없고 살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이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리가캠 바이오 좋습니다. ADC 글로벌리 관련해서는 기술력 있는 기업으로 충분히 이미 많이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 수급적으로 가볍게 올라가고 있고 제자리를 찾았다의 의미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의견 주셨습니다. 흐름 긍정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스타 종목이 있습니다. APR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을 제치고 화장품 단 시총 1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지금 미국에서 불닭볶음면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워낙 인기가 많은 것들 있잖아요. 관세 부과돼서 미국에 들어오면 가격이 높아질 거이니 지금 미리 사재기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좀 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3분기까지는 그러면 실적 나쁘지 않을까? 그러면 더 볼 수 있는 건가?의 생각 또한 있고 그럼 이제부터 하반기 때는 또 피크아웃 우려에 시달리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APR이 이제 미용기기단에서도 출사표를 던진다라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이라고 표현할까요? 그쪽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영업이익 마진 쪽이 또 개선될 거다라는 의견 또한 있어서 헷갈리더라고요. 대표님의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국내 기업이 장사가 잘 되면 항상 피크아웃이죠. 네. 그렇지만 뭐 계속 잘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APR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에 이제 거의 서프라이즈 가까운 이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매출은 전년 대비 이제 111% 증가한 3,277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배 증가한 846억을 기록을 했고요. 뭐 분기 기록으로는 뭐 역대 최고 기록, 그다음에 올 상반기 기록으로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전체 매출의 이제 78%가 이제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미국 비중이 29%, 그러니까 국내 비중이 22%인데 이거를 초월할 만큼 미국이 이제 잘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얘기가 나오죠. 방금 이제 앵커님도 얘기했듯이 미국에서 이렇게 잘 팔리면 관세가 올라가면 덜 팔리는 거 아니냐. 뭐 그렇지만 미국이 29%지만 나머지 70%는 미국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네. 팔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회사 측에서 이제 가이던스를 내놓기는 이제 올해 매출이 전체적으로 한 1조 3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20%가 넘을 것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미국에 대한 관세로 인해서 미국에 대한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할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제 유럽 지역 중심으로 지금 판촉을 좀 마케팅을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유럽 법인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수출된 게 이제 유럽으로 빠져나가는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유럽에 이제 법인을 설립하면서 유럽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 내에서도 이런 이제 그 APR의 제품군들의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이후에도 실적 개선세는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노이즈가 있을 때마다 사실 그 송중기 닮은 대표님께서 주주 환원도 많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하면서 주가 관리도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흐름은 더 윗방향으로 볼 수 있다 의견이 나왔습니다. APR 긍정이라면 사실 문제는 이거죠. 오늘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근데 그 전도 이렇게까지 올라가면서 계속 간 거거든요. 이 상승 채널이 훼손이 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갖고 싶지만 어떻게 사야 되지 항상 그죠. 고민하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예. 생각이 생각이 들고 있어요. 7월달 들어와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다 빠질 때도 APR만 굳건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의미가 어떻게 보면 2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기다렸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장에서 강한 모습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외국인들이 뭐 누적 순매수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시그널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라는 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기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그런 모습세가 없고 오늘장에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담아간다라고 본다면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런 모습세가 없다라고 본다면 전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진짜 10만 원 밑에서부터 20만 원까지 쉴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차근차근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정을 조금 더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저는 보유보다는 약간의 관망 만약에
내가 들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평단이 뭐 10만 원 밑에다 본다라면 한 25만 원까지 노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리스크는 더 큰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화장품 시총 1위를 탈환했던 몹새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미는 있겠지만 아모레퍼시피나 LG생활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더욱더 가격이 싸 보인다라는 게 약간의 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붙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일정 부분 그 다음에 추세를 어떻게 만드는가, 각도를 어떻게 만드는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긍정의 점수를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맞춰진다면 그때 긍정의 시선으로 타이밍 잡아보는 것 저희는 APR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이쪽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원전 모멘텀 보겠습니다. 뭐 달나라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진다라고 하고 그리고 마스가 관련해서 조선주가 잘 갔잖아요. 근데 제2의 마스가로 원전이 지금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내러티브가 잘 가던 곳에 원전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방향을 돌릴 이유는 충분해 보이고요. 현대건설도 그중에 하나이거든요. 임 대표님, 그러면 다시 우리는 목표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일까요? 일단 뭐 미국에서도 지금 원전에 대한 투자를 좀 확대하겠다라는 게 이제 예, 가장 큰 이유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 없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조선이 그랬고요. 그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서 원전 기술은 있다라고 설계 기술은 갖고 있지만 시공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국내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뭐 2030년도까지 원전 10개를 착공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인데 뭐 이런 착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업체들과의 이제 협력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기대감이 지금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키우고 있는 거고요. 그럼 미국 나사도 뭐 2030년도까지 달에 10kW 규모의 이제 원전을 건설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특히 이제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좀 큰 폭으로 좀 변동성을 가질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건설 관련된 종목, 특히 이제 해외 이제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이제 대미 투자를 지금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대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이제 건설하게 되는 거고요. 뭐 물론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이기 때문에 미국 건설사에 맡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정 부분은 국내 건설사에 이제 맡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미국발 이런 수주량도 이제 제법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현대건설의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그거에 따른 뭐 수혜도 가능성 부분도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국내 건설 경기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계속 지금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너무 어렵다. 뭐 그렇기 때문에 건설 경기를 좀 살려야 국내 내수 경기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공공인프라나 주택건설이 지금보다 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건설주에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건설사 같은 경우 오늘 좀 강한 이유는 포스코 EMC 역할도 하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도 포스코 EMC에 대해서 좀 강한 그런 제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포스코 EMC가 국내 도급 순위 7위의 대형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포스코 EMC의 어떤 이런 그 입찰이 제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수혜가 대형사들 중심으로 나눠 갖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 측면에서 보면 뭐 나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최근에 좀 인명사고가 있어서 포스코 ENC와 관련해서는 그 건설 면허 취소, 뭐 입찰 금지 이러한 그 지시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는 현대건설 쪽, 그러니까 다른 건설사 쪽에 있어서는 한번 흐름을 볼 수 있는 대목이 될 뉴스일 것 같고요. 원전 쪽 모멘텀이야 뭐 내러티브가 강한 쪽에 붙었다 보니까 다시 방향을 턴하고 위로 가는 쪽에 있어서 긍정의 시그널 주셨습니다. 팀장님, 네. 재밌어요. 아까 전에 차트 보니까 현대건설이 63,000원?
그 6만 3, 4천 원 라인에서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방향을 위로 잘 가고 있습니다. 전고가 8만 5천 원 정도로 나오는데요. 노려볼 수 있는 목표가일까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본다면 진짜 이쁘게 조정이 마무리되지 예.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고점 대비 뭐 20% 정도, 30% 정도 조정이 오고 다시 올라갈 때는 전고점 부분까지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부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조정 들어올 때도 정말 이쁘게 나왔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21선이 깨진 부분에서 거래량을 본다라면 상승했던 거래량 대비 많이 줄어들었던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을 봤어도 21선을 돌파해주는 시그널, 아직까지 종가까지도 계속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는 이런 모습세가 나온다라면 충분히 전고점까지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요즘에 실적 시즌이잖아요. 근데 실적에 대해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실적도 잘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악재나 이런 부분이 없다.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두려운 건 없지 않나. 이제는 남은 거는 기대감이나 이런 모멘텀만 남았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나 이런 건 충분하고 차트도 고점 대비 조정도 다 마무리되고 이제 21선까지 다시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돌파될 가능성 그 이후로는 이제는 조금 더 뉴스나 이런 부분을 체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털어낼 거는 훌훌 털어냈고 네. 그 자리에서 예쁜 조정을 다 맞추고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고 라인 부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긍정의 사인을 두 분 모두 주셨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